진짜로 이혼 숙려가 아니고 이혼 신청을 하고 결과 나오셨겠네.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혼을 하신 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아내 측 영상을 솔직히 볼 필요도 없어. 남편이 뭐 계속 바람을 피고 있으니까 말을 해도 다 내 잘못이니까 그냥 안 하는 게 맞아요. 뭐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한 거지. 이 남편은 어떤 뭐 회피형 애착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회피하는 사람이야, 모든 걸. 이 남편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정도냐면, 그러니까 현실을 잊어버리는. 그러니까 아니 그래, 방학이야. 방학이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방학 숙제를 하나도 안 했어. 그럴 때 보통 사람은 지금이라도 해야지 하고 방학 숙제를 하거든요. 근데 좀 어떤 책임감이 없고 그 현실에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도망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제 이 남편 같은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그런 심리가 만들어낸 콘텐츠가 이세계물이야, 실은. 아마 아실 텐데 그 이세계물이라는 건 다른 세계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활약을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트럭에 치여가지고 그 현실에서는 죽고 이 세계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살아나가는. 그러니까 그 세계에 가면 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추앙을 받고 막 대단한 능력자인 거예요. 현실은 솔직히 그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비극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세계물을 비튼 클리셰가 자기의 아이가 트럭에 치여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아이는 이 세계에 갔을 거야라고 믿는 엄마의 이야기도 뭐 콘텐츠가 있을 정도로, 그런 만화가 있을 정도로 이세계물의 그런 다른 측면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현실을 버리고 도피하는 심리거든요.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을 두고 이 세계로 가가지고 대단한 능력자를 자, 용사여, 너는 선택받았다, 가서 마왕을 물리쳐가라. 알겠습니다. 가서 마왕을 물리치고 막 거기에서 막 그 공주부터 뭐 여러 여성들의 또 사랑을 듬뿍 받는 이제 그런 환상을 컨텐츠로 구현해 놓은 게 이세계물의 그 기본 틀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세계물을 보면 그 동료들이 한 명 이상 이쁜 사람이 있어. 물론 이것도 뭐 여러 가지 그 비튼 클리셰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 남편은 보면 그 뭔가 이 아내랑 좀 힘들거나 자기가 이런 뭔가 욕망을 풀고 싶으면 그냥 나가서 이 세계로 가는 거야. 뭐 새로운 여자를 만난다거나. 근데 이 남편에게 그 이 세계가 그 택배 업체 같아요. 택배 업체 사장님과 그 남편에게는 어떤 해방감, 해방구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진짜 소름 끼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화면에서 편집됐을 정도로 폭력적이었어요. 화면에서 안 보였어. 그냥 묘사로만 나와요. 그 정도로. 이 두 분의 장면은 화면에 안 보여줬어. 남편이 아내 목을 조르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편집해서 안 보여줬지. 근데 그런 행동을 하고 친구한테 전화해서 내가 목 졸랐다 웃으면서 얘기한단 말이지. 근데 그거는 이 세계로 가서 용사가 됐기 때문에 이 세계 용사인 모드에서는 현실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정서적으로 도망친 거야. 그래서 사장님한테는 돈도 빌리고 그리고 인정받고 막 일 시키면 하고 뭔가 이 어쨌든 국왕폐하지. 국왕폐하에게 내가 이 출동 자원금을 받아서 용사를 마왕들을 물리치는 그런 느낌. 근데 현실에서의 그런 이 사람이 뭘 알겠냐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그 현실을 그냥 도피해 버린. 그러니까 이 세계물을 극단적으로 현실에서 적용하고 있는. 원래 사람은 어떤 현실에서 부현실에 부딪히고 그 안에서 스스로 의미를 찾아가면서 뭔가를 하나씩 하나씩 성장해 나가는 게 재미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냥 고등학교 때 그 재미에 머물러 있는 사람 같아요. 아내가 29살 대구에 살고 있는 분이군요. 그래서 29살, 30살 어린 나이는 맞는데 그래도 이게 부모가 된 분들이 참 이게 뭐 하는지 이게 자기만의 이 세계에서 살고 있는 젊은 친구죠. 그럼 이 세계에서 살지 왜 굳이 원더랜드에서 살지 왜 굳이 넘어와가지고 응? 왜 웬디인가? 웬디 꼬셔가지고 원더랜드로 데려가면 피터팬이 나쁜 거지. 피터팬은 피터팬끼리 살아야지. 피터팬 같은 뭐 후쿠아 선장이랑도 친구 이제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왜 잘 살고 있는 뭐 웬디 같은 애들 데려가가지고 인생 망쳐. 아유 20대만 날렸어요. 지금 이제 물론 뭐 사랑스러운 아이가 있긴 하지만 이 앞으로 인생이 다 바뀐 거지. 이 아내가 남편을 좋아해. 아내가 남편을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 부부의 이름이 지팔직권 부부더라고요. 매 기수별로 뭐 저건 지팔직권이네 안 한 부부가 없어. 하지만 이 부부는 지팔직권 부부야. 그냥 아예 그냥 대놓고 딱 박혀놨어. 성격이 마음에 들어서 그리고 남편이 먼저 대시를 해서 고백했대.
이 아내가 이제 아버지를 일찍 여의면서 좀 나를 지켜주는 남자에 대한 그 사람을 또 잃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뭔가 이게 한번 간절하다고 느낌이 들고, 이게 가질 듯 못 가지면 그게 더 간절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을 넘어서서 어떤 집착으로 변질돼 가고 있는 것 같아. 이건 진짜 아내에게도 건강한 방식은 아니야. 그래서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양쪽 부모님 허락하에 동거하면서 살았는데, 그래서 4년 동안 연애를 뭐 그렇게 짧게 한 것도 아니야. 4년 동안 연애하고 동거하고 그러면서 바람을 그렇게 좀 핀 거고. 근데 그렇게 폈으면 실은 정신 차려야지. 그러니까 지금 29이고 2년간 결혼 생활했으면 6년 전인데 23살 아니야. 24, 셋, 24세 부모가 동거를 허락하다니. 그래서 양가 부모님이 이렇게 결혼도 안 하고 남녀가 오래 사귀는 것도 보기 안 좋으니까 식도 올리는 게 어떻냐 해서 애를 낳고 2년차 부부가 됐군요. 어머니가 이제 폐암 진단 받으면서 이제 그랬구나. 그러니까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사람인데 이 아내는 지금 이 남편이랑 계속 같이 살지 않는 게 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남편은 실은 뭐 22 영수님과 비슷한 계열은 아닌데 다른 의미의 굉장히 강한 인정 욕구가 있는 사람이기는 해요. 근데 인정 욕구도 크고 충동성도 크고, 그래서 내가 막 그리고 방금 말했던 이세계물이라는 게 결국 같은 개념이거든요. 현실에서는 인정을 못 받아. 그러니까 이 세계에 가서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여기서 나를 인정해주는 공주, 왕국, 국왕, 그 국민들을 위해서 이 무쌍을 하면서 꿈을 꾸는 거거든요. 근데 저렇게 결혼 전부터 이 아내는 이미 마음의 병을 얻었을 텐데 어떻게 그 남자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우리의 용사는 너다라는 그런 거를 아내가 어떻게 하냐고. 응? 아내가 그걸 어떻게 해. 남편이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변화하면 모르겠는데 그걸 아내가 하기에는 지금 아내는 상처가 너무 커서 그러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남자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나를 인정해주는 우리 사장님.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세상의 어두운 면인데 이 그룹이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조직을 가족처럼 운영하는 방식 중에 그런 방식이 옛날엔 있었어. 그게 뭐냐면 유흥을 통해서 그 조직을 관리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남자 그룹이라면 일단 성별이 고정돼 있는 그룹이고 이성에 대해서 호기심은 많지만 현실적으로 만나보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한 번 유흥을 하면 눈이 뒤집히거든. 그래서 그 그룹의 충성도가 높아져요. 이게 이제 많이 일어나는 이제 그룹 중에는 예를 드는 거예요. 개발자들 그룹이라면 어떨까? 여성에 대한 이해도가 없고 여성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리더를 잘못 만나면 인생 꼬일 수가 있어. 그거에 맞들려 버리면 그걸로 관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충성도를 높이는 거지. 왜냐면 그거를 딴 데 가서는 그렇게 못 살거든. 그러니까 일종의 마약 같은 거예요. 그 그룹을 관리하는 방식에. 그러니까 그 되게 불쌍한 존재들이 되는 거지. 그거에서 한번 인생이 꼬이면 자기를 사랑해주는 여자는 만나지 못했는데 유흥으로만 만나고 결국 또 그런 식으로 모든 인생이 다 그렇게 돼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특히나 이제 뭐 개발자 쪽 중에서도 일부야. 극히 일부인데, 근데 이제 개발자 같은 경우는 어쨌건 능력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독립할 수도 있고 딴 데 갈 수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지. 그래서 그 옛날에 이제 다른 쪽도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건설이나 이쪽에도 그런 식으로 사람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 이거는 그 사회 곳곳에 그거에 맞는 사람들끼리 그룹을 이뤄요. 암암리의 그룹을 이뤄. 이제 그게 이제 옛날 일이죠. 옛날 일이고. 다 알고는 있는 거지. 근데 지금 이 남자 집단을 보면 지금 그 일을 하면서 약간 그거에 좀 맞들리는 느낌이 있어. 내가 힘들게 연애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어차피 내가 여자한테 그렇게 인기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예를 들어서 유흥을 하면 굉장히 이쁜 여자가 막 나한테 막 다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일 열심히 하고 팀장님 말만 잘 들으면 막 그렇게 또 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어차피 이제 내가 이걸 안 하고 밖으로 나가서 연애를 하는 거는 힘든데 이렇게 하면서 모든 내 그런 게 다 해소가 된다. 이러면 이제 거기서 못 벗어나는 이제 그래서 이제 인생 꼬이는 경우들이 있지. 그렇게 되면 이제 유흥을 끊어도 여성을 볼 때 외모로만 보는 거야. 그러면 결국 그런 사람들이 결국 그 잘못된 여성을 만나가지고 비극을 맞이하는 케이스도 있는 거고. 아니 물론 그 케이스를 겪은 사람들이 무조건 다 이렇다는 건 아니고 당연히 아니고요.
불쌍한 영혼이 되는 거지. 사랑받아본 경험이 없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직원들이 언제든 떠날 수 있다. 근데 이 택배 기사를 보니까 꼭 그런 그룹들이 저런 그룹에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물론 이분들이 그런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분들 리더 입장에선 이 기사들 젊은 혈기 넘치는 얘네들을 관리하기 위한 방식 중에는 같이 유흥을 하는 것도 하나의 관리 방식으로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는 게 조금 소설이 써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소설이야. 그게 이제 말 그대로 가족 같은 회사가 되는 그 방식 중에 하나잖아요. 물론 근데 그게 인생 꼬이는 방법이긴 하지. 근데 여기서 친정 어머니가 폐암 진단을 받으면서 결혼을 좀 서둘렀네요. 그러니까 일로서 뭔가 비전을 보여줄 수 없고, 그리고 다른 회사를 갔을 때 연봉 차이도 없고, 다른 회사를 간다고 일이 더 어려워지지도 않고 다른 회사 가면 일이 더 쉬워질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또 리더로서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뭘로 붙잡을 거야? 그랬을 때 그 리더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뭐 이렇게 가족처럼 뭐 서로 정을 나누면서 친해질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중에 하나의 방식이 이거라는 거지. 어떤 사람은 대체될 수 없는 능력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죠. 이 리더는 정말 배울 점이 많다. 저 사람의 어떤 능력은 내가 절대 못 따라가겠다. 무조건 이 사람 붙어 있어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소수야.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그치 말 그대로 그런 저급한 방법으로 묶였을 때 오히려 더 그게 단단해져 버릴 수가 있는 거야. 왜냐면 그들만의 비밀이 공유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문화 속에서 살던 사람이 아내랑 둘이서 애 보고 이러고 살려면 이게 뭐 지루해서 살겠어? 응? 그게 행복하겠어? 그리고 또 하나는 둘 중에 하나가 있겠지. 본인 세계에서는 이게 굉장히 성실한 삶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아니잖아요. 같이 이렇게 막 유흥 다니고 가는데 뭘 성실해. 그러면 그냥 우쭈쭈 해주는 거야. 내부 고객 관리야. 특히나 이런 식으로 언제든 대체돼 버릴 수 있는 이런 직원들은 이직률이 아무래도 회사 입장에서는 낮은 게 좋으니까. 근데 어쨌건 남편은 그 생활에 지금 젖어 들어버려서 기준값이 달라져 버렸어. 기준값이 그냥 이렇게 사는 멋진 형들 사이에서 있다 보니까 아니 저 멋진 형들이 이렇게 사는데 왜 너만 나한테 지랄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아내와 처음 같이 살 땐 1년 동안 좋았는데 점점 사이도 틀어지고 싸우기도 하고 싸우면 이 세계로 탈출하는 거야. 이 세계가 어디야? 형님들하고 좋은 데 가는 거 아니면 뭐 원래 만나던 뭐 여사친들하고 놀거나. 그래서 너 이렇게 할 거면 나가라 이랬는데 진짜 나갔어. 싸우면서 나가라 했는데 이제 진짜 나간. 그러니까 남편은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는 그 작은 것도 서로 맞춰갈 마음이 없어. 그리고 그 이후로 집에서 잔 적이 없고, 그래서 사무실에서 잔다고 했는데 사무실에서 자면 뭐 나가서 술 마시고 있을 때 술 마시고 술 마시다가 뭐 유흥할 수 있으면 또 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사는데 뭐 돈이 뭐 모이겠어? 돈이 뭐 모일 수가 없지. 그래서 근데 이 부부는 어쩌면 이혼을 안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내는 남편을 너무 좋아하고 남편은 인정받으면 그걸로 또 충족이 될 사람이야. 바람은 피겠지. 그래서 아내가 또 그거 보고 또 마음이 풀려서 또 가고 남편은 어쨌건 지금은 조금 해봐야겠다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아니 물론 근데 아내가 여기서 막판에는 이혼하겠다고는 했는데 알 수 없어. 모르는 거야. 9월 4일 협의 이혼하면 안 되지. 아내는 지금 소송 걸어야지. 캠프에서 석 달 만에 아이도 안 봤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부성애가 생기기도 전에 그냥 집을 나가버렸죠. 그 책임을 부담스러워하면서. 그래서 뭐 남편 입장에서 나오는데 야 이거 양심도 없어. 뭐 사무실 한쪽 구석에서 잠을 자는 남편 이러면서 막 불쌍하고 막 힘들게 사는 남편인 척하는데 아니 저렇게 뭐 친구들이랑 같이 밤새 이렇게 가서 술 마시고 유흥하고 그런 삶을 그만두고 집에 와서 애 본다고? 택도 없지.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뭐 결혼하는 거 얼마나 무서워. 결혼했다가 뭐 자기 배우자가 저러면 어떡하냐. 저런 게 지금 굉장히 공포심을 심어줄 것 같아. 5시 40분에 일어나가지고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빠르면 11시에 들어가는데
틈날 때마다 뭐 사무 업무는 자기가 그 배달하고 나서 그 뭐 입력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 대표와 식사 자리. 그러니까 대표가 돈도 빌려줘. 뭐 이렇게 막 멋있는 인테리어네. 이렇게 막 훌륭한 곳에서 막 그 하면서 인정해주고 뭐 이렇게 아빠같이 상의해주고 이러니까 이 대표 휘하 이 사람들이 막 가족처럼 그렇게 묶여 있는데 여기서도 인정받고 또 자기를 이해받는다고 생각하겠지. 근데 집에만 들어가면 나는 이해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지. 아니 누가 본인의 욕구를 이해해 줍니까? 그걸 못 할 때도 있지. 응? 그래서 네가 빚으로 힘들어하는 걸 수진이가 알까? 빚 있어서 힘들면 노래방을 안 가야지. 노래방 간 거는 맞아? 뭐 그게 뭐 땡땡땡으로 나와서 정확히 뭐 어딘지 모르겠는데 뭐 오락실은 아닐 거 아니야. 게임방은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배달 그냥 개인으로 하는 게 훨씬 나은 듯. 개인으로 하는 게 더 낫겠죠. 그러니까 대표 입장에서는 이 안에서 얘네들의 충성도를 높여야지. 나가서 혼자 하면 돈을 더 버는 애들이 이 회사에 남아 있으려면 뭔가 그 외적인 불편한 거를 회사에서 책임져 준다거나 아니면 무언가 그 안전망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 안에서 충성도를 높인다거나 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회사 대표는 네가 나한테 지금 돈을 얼마나 빌려갔는데, 응? 내가 네 장모한테도 돈을 갖다 주는 상황이지. 응? 그래서 뭐 장모님 아프시다거나 해서 병원비나 이런 거 모자라면 그래서 뭐 현금도 주고 아이 아프거나 병원비 있으면 뭐 빌려서 내주고. 이가 이런 말만 보면 뭐 굉장히 그래 애쓰는구나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유흥으로 돈 쓰고 있다는 거에서 이미 끝났어요. 그거에서는 뭐 평 어떤 변명도 안 되고. 그래서 대표에게 돈을 빌려서까지 생활비를 마련. 돈 빌려주고 같이 어떤 유흥에 맞들리게 하면서 얘를 이 조직에서 빠지지 못하게 하는 거는 실은 다른 분야에서 많이 쓰는 기술이긴 한데 거기서는 이제 유흥에 맞들리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소비나 이제 이런 성형이나 이런 거에 맞들리게 해가지고 그 빌려준 돈 아무튼 그렇죠. 예. 물론 이 대표가 그러지는 않았겠지. 그렇게 대표가 아내 계좌로 돈을 보내줬고요. 그래도 대표한테는 어쨌건 남편은 어떤 충성을 다할 의무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해주는 대표가 또 많지 않으니까. 근데 또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는 또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 컵에가 맛있는데 뭐 이렇게 만 원씩 뭐 이렇게 뭐 3만 원씩 물론 이때 1월 6일 때는 85만 원이 보내진 적도 있는데 이 정도를 대표에서 빌려야 될 정도면 지금 생활비가 굉장히 펑크나 있는 거 아니야? 응? 그렇게 시어머니를 통해 생활비를 받은 적도 있고요. 그래서 생활비뿐만 아니라 카드값 이런 것도 다 뭐 월 100만 원은 생활비로 줬다.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무슨 100만 원이야. 카드값 메꿔주는 거랑 어머니 생활비 10만 원 주는 거랑 그거 말고는 남편이 생활비를 안 준다. 그러니까 카드값 내줬으면 됐지 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내는 뭐 남편이 거짓말이다. 근데 남편은 100만 원을 줬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중에 이제 해명이 카드값 쓴 거나 보험료나 이런 걸 다 합쳐서 100만 원이면 아이씨 그러면 빠듯한 게 맞지. 뭐 당장 애한테 뭐 써야 되는 뭐 현금이나 이런 거는 아예 남지를 않는다는 얘기야. 카드값도 생활비는 맞는데 그거랑 보험료랑 지금 뭐 그런 게 다 합쳐서 이 정도면 이게 쉽지 않거든. 그래서 다 생활비에 포함 안 되는 건가? 나는 뭐 어쨌건 간 돈이 100이 갔다 이거지. 그래서 남편이 생각하는 아내 문제점은 가계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고. 그래서 남편 몰래 받은 아내의 신용카드 대출. 그래서 아내 카드 대출 때문에 또 빚을 졌다. 그래서 아내가 막 계속 빚을 지는 것처럼 하는데 남편한테 대출 이런 게 있는데 좀 갚아줄 수 있냐. 그래서 자기가 다 해줄 수 있대요. 자기만 믿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남편이 어떤 추구미가 보여요. 남편은 나만 믿어 해서 자기가 일을 착 해결하는 그 이세계 용사 같은 모습으로 자신의 어떤 추구미가 있어. 그게 지금 남편이 원하는 추구미고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수입의 60%를 빚 갚는 데 사용이래. 점점 내려가고 계시네요. 그리고 일하다가 잠시 단잠에 빠진 남편. 어젯밤에 술 먹고 그 유흥하니까 밤에 이 낮에 잠이 오지.
응? 보면 근데 아내도 정상이 아니야. 아내가 원래 정상이 아닌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아내가 두 가지 측면의 정상이 아닌데, 하나는 이런 남편과 동거하면서 헤어지지 않았다는 게 일단 정상이 아니고, 두 번째는 이 남편 때문에 그 놔야 될 거를 계속 붙잡고 매달리고 그러면서 더 간절해지고 이러면서 이게 집착하게 됐어. 이건 인간 중독이야, 거의. 몸에 해로운 걸 알면서도 놓지를 못해. 이래서 지금 이 아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문제가 있고, 남편도 지금 이런 생활을 하면서 기준값이 잘못 잡혔어요. 이 남편에게 좀 제대로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줄 만한 멘토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멘토가 된 사람이 지금 어쩌면 이 퀵 회사의 뭐 일원들이 그 사람들이 멘토가 돼준 건데,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기준값을 잡아버리니까 이게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아. 아내 말대로 다른 데 취업을 하는 게 실은 맞죠. 음, 음. 그래서 아내는 뭐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이런다며. 근데 뭐 나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응? 뭐 너만 5시에 일어났냐? 아내도. 그래서 남편은 나 피곤하다. 3시간 잤다. 3시간 이러는데 3시간 잔 이유가 술 먹고 노느라. 아, 애가 지금 8개월인데 집 나가서 술 먹고 놀면서 지금 이 회사에서 사는 게, 본인은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인정받고 싶은 아버지의 모습을 추구하는 건 맞아요. 그게 추구 미중에 있을 까요 분명히. 근데 그거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나 무언가를 하려면 좀 자기 뭔가 화도 죽이고 인내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추구미만 추구하고 있어. 말 그대로 이 세계의 물을 그 환상 속에서 사는 사람처럼 그냥 사는 거야. 아니에요. 입만 살지 않았어요. 다른 데도 살았습니다. 활개치고 다녀요. 그래서 아내는 막 짜증 섞인 말투로 쓰고, 그래서 뭐 카톡을 하고요. 그래서 뭐 여기서 뭐 이런 남편을 버티게 해주는 건 아내 SNS에 올라온 아이의 사진 뭐 이렇게 나오는데, 웃기는 일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고 너무 현혹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계속 생각나서 그냥 울었대. 근데 그런 남편이 여린 부분이 있고 충동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라는 거는 알겠어. 그러면 이 남편을 굉장히 다독이면서 인정해주면서 이 재미를 느끼게 해주고, 주변에는 남편이 이렇게 뭔가 본받을 만한 그런 어른의 모습이 있고, 이게 있으면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 뭐 환경적으로 갖춰질 수가 없으니까. 지금 아내보다 뭐 사장님이나 그 회사의 분들에게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미안해서 못 들어가는 거죠. 미안해서 뭘 못 들어가. 들어가서 폭력 사태가 발발했는데, 지금까지 뭐 아내들이 남편이 폭력을 썼어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보면 뭐 폭력은 아니었어. 뭐 막 어떤 것 중에는 막 아내가 막 먼저 폭력을 쓰고 남편이 말리다가 뭐 그렇게 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말을 고지고대로 안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아내가 진짜 남편이 날 죽이려고 폭력 썼어요 라고 말해도 돼. 그게 맞아. 심지어 방송 장면에서 편집이 됐다. 소리로만 나왔다. 그 소리도 듣기 힘들더라고. 저희도 법원 처음 가서 알게 됐는데,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때 제출 전에 이제 이 영상을 보는군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남편이 나 다시 잘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남편이 어떤 권위 있는 사람에게 의탁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 가서 국왕의 명령을 받고 싶은 마음이야. 어딘가에 가서 뭔가 권위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 나에게 어떤 책임과 역할을 부여해주는. 근데 이제 그 남자들 중에는 그런 경우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역할을 부여받길 바라는 사람. 책임을 부여받았을 때, 그리고 그 책임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 남편은 그 역할을 부여해주는 헛된 이 그룹에다가 지금 인생을 거는 느낌이야. 그래서 아내는 딸을 위해서 화해의 손을 내밀었는데, 이게 지금 내가 숙려 기간에 생각해 보겠다. 그래서 아내가 요구한 약속을 지키기로 한 남편.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권위 있는 사람의 어떤 좋은 그 옳은 말씀 이런 것들을 이제 따르려고 했는데, 문제는 집에서는 남편이 원하는 그런 충분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인정해줘? 바람피고 막 그런 남자를 누가 인정해주겠어? 당장 지금 정신이 멀쩡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시작된 거야. 근데 그 악순환의 시작은 남편이 시작했어. 2주 만에 집에 왔어. 어. 근데 이제 아내도 이 짜증을
줄여야 되는데 뭐 같이 안 살 건데 뭐 줄일 거 없지. 아내는 다른 사람 만나면 그냥 짜증 안 날 텐데 이렇게까지 불행하게 살지는 않을 텐데 누구를 만나도 어차피 이혼을 결심했으니까. 음, 음, 그, 이렇게 뭐 서로가 그냥 외면하고 지금 집에 장모님이 계시면 불편하긴 하겠지. 그래도 이렇게 보면 여기서 뭐 요리하고 있으면 그래도 네, 좋았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지금 아예 못 배웠어. 장모님도 여기서는 잘 지내셨어요? 그러면 뭐 시끄럽다. 뭐 이제 그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여기에 좀 다른 균형을 좀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참 근데 뭐 그 뭐 누구를 탓하겠어. 근데 지금까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긴 한데 어쨌건 이거는 아내 측 영상 아니 남편 측 영상이니까 지금 남편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그만한 인정 그리고 못 받았고 장모님도 나를 무시한다. 내가 회사를 가면 다 나를 필요로 하고 나를 인정해 준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랑 같이 놀면 함께 마치 레이드를 뛰는 것처럼 마치 뭐 몬스터들을 물리치는 것처럼 행복하다. 거기에서 마을의 어떤 주민들에게 환호를 받는 것처럼 거기 이제 유흥하는 그런 이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뭐 완전히 그 이세계물을 찍고 있어. 혼자 이세계물 찍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아내처럼 장모도 보자마자 짜증이고 그래서 뭐 모든 대화가 다 짜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집에 와서 뭐 아이를 안아주고 그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집에 2주 만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앞뒤 맥락을 다 자르고 여기서 뭐 아내가 소리치는 장면만 남겨두니까 아내가 굉장히 폭력적인 것처럼 나오는데 다 보면 어우 말도 안 돼. 그래서 아내는 여기서 네가 새로 시작하는 것도 네가 한 번에 다 못하니까 퀵부터 그만두는 걸로 하나하나씩 하자. 지금 얘가 이 퀵을 시작하고 나서 문제가 생겼거든. 근데 이제 뒤에서 보면 아내가 말을 해도 남편이 계속 씹거든. 아, 이 집이 장모 집이었구나. 그래, 장모 집에서 얹혀 살고 그러면 본인이 뭐 좀 주눅 들고 그러니까 이 집에서는 자기가 제일 뭐랄까 서열도 낮은 것 같고 그래서 기도 못 펴고 그랬을 수 있겠지. 근데 나가면 형님들한테 인정도 받고 대표님도 나를 필요로 하고 그리고 이들이랑 같이 막 유흥도 하고 하면 막 신나고 막 새로운 여자 만나서 막 좋고 막 나는 아직도 살아있는 느낌이 들고 막 그러긴 하겠지. 네. 근데 이제 이 집은 회생 가치가 없는데 뭐랄까 이 부모가 같이 살면 힘들어지고 같이 살더라도 부모는 자녀들의 어떤 갈등에 개입하면 안 돼요. 눈을 감아야 돼. 개입을 하는 순간 편파적인 개입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물론 여기서는 무조건 남편이 문제가 너무 크는데 근데 뭐 여기서는 장모님이 혼자였고 그리고 건강이 안 좋았고 또 이들은 경제적으로 좀 힘들었으니 와서 사는 게 당연하지만 이렇게 되면 좀 파국으로 맞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지지고 볶더라도 둘이 알아서 해야지 위에서 개입하면 특히나 여기서는 지금 어쨌건 어떤 방식으로든 둘이서 맞춰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 남편은 이 집이 현실에서 자기가 어떤 부족함을 자꾸 인식시켜주는 그런 곳으로 느껴졌을 거란 말이죠. 여기서 뭐 남편이 욕한 걸로 아내랑 이렇게 막 싸우고 이러는데 뭐 뒤에서 다시 봐야 돼 이건. 여기서 이건 진짜 편집 트릭인데 남편이 대답 안 하니까 아내가 뭐 손을 올리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뭐 세 발에 피고 뒤에서는 뭐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날 저녁 여기서도 또 술을 마시러 왔네. 이렇게 촬영을 하는 날도 술을 마시고 술은 뭐 회식은 할 수 있지. 근데 마이크를 빼고 좋은 데를 가. 뭐 어디를 간지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집에 가서 뭔 얘기하고 왔냐. 그래서 뭐 장모님이 뭐라고 안 해? 그래서 뭐 장모님과 아내가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아니 이럴 거였으면 결혼을 말렸어야 되는데 이게 장모님도 이게 남편을 일찍 여의시고 이제 딸에게 더 신경이 많이 쓰였겠지. 근데 여기서 뭐 남편이 뭐 고속도로에서 잠들었으면 여기 지금 뭐 장모님과 아내가 막 친구들한테 전화가 온다 막 이러는데 이게 뒤에서 보면 의부증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방송 촬영 중에 이런 유흥을 즐긴다라고 하면 분명히 의심을 할 만한 부분이 있어. 그래서 남편이 인물이 좋아가지고 여자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다. 이것만 보면 얼핏 보면 약간 뭐 의부증인가? 뭐야 여자들이 좋아할 상은 아닌데 남편은 아내가 의부증이라고 몰아가거든요.
남편은 아내가 우울증이라고 몰아가는데 그래서 남편이 좀만 연락이 안 돼도 또 여자 만나고 갔나? 뭐 하고 있나?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바람 피는 거를 그래 뭐 이 사람이 그래도 바람을 폈어도 그래도 열심히 살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구나 아니면 뭐 가정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구나라고 하면 뭐 그래 넘어갈 수 있지 이혼하는 게 쉬운 일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런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런 것조차도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의심하는 상황이 이제 계속 생기고 있고 근데 여기서도 이게 웃긴 게 막 남편이 피곤해서 막 집에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잠잤어요. 차 대놓고. 막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잤는데 근데 웃긴 게 이런 대화가 끝나자마자 놀러 가. 그러면 지금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이 모임은 지금 생각보다 많은 걸 알고 있는 모임이지. 많은 걸 함께 하고 있고. 그래서 뭐 긴 운전 탓에 항상 피곤한 남편. 근데 이것도 좀 위화감이 있어야 돼. 긴 운전 탓에 항상 피곤한데 저렇게 직원들이랑 같이 저렇게 회식을 해? 그래서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그저 졸음운전 할까봐 그런 건데 서로 알리바이를 찾아주는 거일 가능성이 있죠. 졸음운전 할 게 무서우면 저녁에 술 마시 말고 잠을 자야지. 그래서 뭐 휴게소에서 잠들었는데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뭐 이 남편이 휴무 쓴다고 얘기하잖아요. 휴무 날짜 맞냐고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럴만하지. 근데 지금 보니까 다 입을 맞췄어. 여기 이거 끝나고 마이크 떼고 유흥하러 가는 그런 거를 같이 하는 친구들이 뭐 여기서 아유 그냥 쉬고 잔 건데요. 뭐 휴무 날짜 맞다고 그러는데요. 아이고 아니야. 그렇게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온다고. 그래서 아내는 뭐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데 개선의 여지가 있죠. 있지. 근데 개선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아내가 받을 고통이 너무 크고 남편이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는 건 개선될 확률이 있다는 거지 개선이 안 될 확률도 있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전 재산을 탕진 그렇게 뭐 5분 간격으로 연락이 왔다고 여기서는 지금 뭐 술자리만 보면 뭐 자기 잘못은 다 인정하는데 수진이가 한 건 안 했다. 그러면 막 동료들 앞에서 아내를 감싸는 막 그렇게 세상 다정한 남편 모습을 보이는데 이거 끝나고 놀러 간다니까? 뭐 진짜 바보라니까요. 바보라서 이거 끝나고 노래방 가는 거야? 노래방 맞아? 어디 가는 거야? 아내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그냥 남들이 아내를 욕하는 건 볼 수가 없다. 아내가 있는 걸 아는 친구들이랑 같이 그렇게 노는 게 아내를 욕먹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뭐 여기서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려고 하고 참 그거를 그래서 막 너무 화가 나니까 제 몸에 막 자해를 하기까지 하고 이제 아이가 인제 태어났는데 어떡하냐 근데 이거 큰일 났네. 이게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마음의 병이 있는 상태로 지금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안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든대. 야, 진짜 뻔뻔하네요. 그래서 남편의 이혼 의사는 50%. 남편은 아내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나를 좋아해주고 존경해주고 그런 마음이고 장모님은 나를 좀 어려워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내가 집에 오면 막 여기서 영웅 대접 받고 싶어. 이 세계에 간 것처럼 나에게 어떤 임무가 주어지고 나는 돌아오면 진짜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고 돌아오면 여기서 막 추앙을 받는 그런 세상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집에서 안 되니까 그 회사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뭐 아기 때문에 좀 많이 크죠. 그런 사람이 지금 뭐 2주 만에 들어오고 뭐 그래? 뭐 마음이 아프죠. 계속 같이 못 있으니까. 근데 남편 저 말이 거짓이냐? 거짓은 아니야. 진짜야.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고 싶고 그리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도 진짜일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안 됐어 아직. 어른이 안 됐어. 어른이 돼서 그것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뭔가 뭐랄까 이 원형 롤모델이 없어. 그렇게 남편 측 영상이 끝났고요. 그렇게 아내 측 영상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어질어질하죠. 5시 15분이고 아내는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분유를 타죠. 분유 먹는군요.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거의 집에서 육아만 하고 있어요. 이때가 제일 힘든 시기죠. 저 때 아직 어린이집 갈 수도 없고 이제 온전히 다 이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가끔 나가는 거라고는 뭐 엄마 집에 계실 때. 뭐 애 보고 애랑 산책하고 그게 전부지. 저 때는 그렇지 뭐. 그래서 아내는 남편한테 이제 그만두라고 계속하고 있지. 근데 이거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이 세계로 가가지고 마왕을 물리치는 삶을 살고 있는데 현생에서 야 성현아 돌아와.
현생엔 네 아이와 네 아내가 있어. 현생으로 돌아와. 안 돼. 나는 이 망을 물려치는 임무를 부여받았어. 야, 거기는 그냥 이 세계일 뿐이야. 거기 뭐하러 가 있어. 아니야, 여긴 내가 없으면 이 마을 주민들 다 죽어. 이 마왕이 이 마을을 다 불태운다고. 난 여기 있어야 돼. 그리고 막 여기서 추앙받고 행복해. 그래서 현실로 안 돌아와 지금. 그래서 좀 이따 얘기할게 주말에. 이것도 지금 그냥 회피하고 있잖아요. 아내한테 압박을 받으니까 더 이 세계의 임무에 더 열중하는 거야. 이 지금 남편은 지금 이미 꼬이는 인생으로 시작이 되긴 했어요. 이거를 진짜 끊고 나온다는 거는 쉽지 않지. 여러모로. 나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나를 뭐 추앙해주고, 여기서 이제 행복하고, 내가 여기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래서 퀵부터 그만두는 걸로 하자. 그래서 뭐 퀵을 왜 그만두게 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갔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퀵을 하니까 오히려 매달 마이너스야. 퀵을 하면서 거기에서 유흥비로 쓰니까 생활비가 없지. 그래서 카드값도 원래 어제까지 주기로 또 미뤘거든요. 그러니까 쓰는 돈이, 그러니까 남편은 집에서 나가다 보니까 이 밖에서 이 세계에서 어떤 이 마왕을 물리치는 활동을 더 열심히 하는 거야. 쾌락에 더 빠져드는 거지. 임무 수행과 쾌락. 한 마을을 구하면 이제 그 마을에서 잔치가 열리잖아요. 우리 용사님이 오셨다 하면서 그거에 빠져드는 거지. 그러려면 현실에서는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자기 지금 돈이 없으니까 아기 적금 넣는 거, 거기서 돈 좀 쓰면 안 되겠냐,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 유흥은 어쩌면 남편 돈을 안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대신에 월급이 적어. 무슨 소린지 알죠?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물론 이날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 조삼모사지, 조삼모사. 아까 말했던 어떤 그룹, 일부 그룹은 그런 식으로 조직원을 관리하지. 근데 모르겠어요. 이 회사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운영되던 곳이 있었던 것 같다는 그냥 꿈속의 일이 생각나가지고. 그러니까 빚은 빚이고, 그래서 아기 적금까지 돈 좀 쓰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이게 내가 왜 그게 자기 돈으로 설마 유흥을 한 게겠냐 생각이 드는 게, 이거 보니까 남편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설마 자기가 노래방 가려고 아기 적금을 깨진 않았을 거 아니야. 노래방은 그냥 회식 차원에서 회사에서 그냥 대표님이 시켜주는 거니까 가고, 근데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랑 저녁에 술 마시고 그 정도의 돈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 거죠. 근데 또 모르겠어. 그래서 그렇게 아기 적금까지 깨려고 했고, 그래서 퀵 배달을 하면서 사고가 난 게 여러 번이고, 그래서 사고의 과태료 나는 그런 위험한 일에 나가서 혼자 하면 훨씬 더 벌 수 있는데, 이 회사에 묶여 있으려면 무언가 장치가 필요하겠지. 의리가 있거나, 아니면 무언가 복지가 있거나, 아니면 뭐 내가 나가서 할 수 없는 걸 이 사람들이 대신해주고 있거나, 뭔가 그걸 만드는 게 필요해. 그래서 일을 하는데 오히려 빚만 늘어나는 상황. 빠져나갈 수가 없네요. 어떤 면에서든 빠져나갈 수가 없어. 근데 알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거는 이 회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지 회사 문제가 전혀 아닐 수도 있어. 그냥 리더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그냥 돈을 빌려주는 정말 천사인 분이고, 그리고 옆에 동료들은 정말 다 천사고, 이 남편만 문제인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없진 않죠. 근데 이제 남편이 나는 그래도 도박은 안 한다라고 상담할 때 얘기하는 걸 보면 지금 남편이 보기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물들었다라고 최소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아직 저들과 달리 도박은 안 하는 정도니까 내가 좀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대표에게 7, 800 정도 빚진 남편. 대표에게 진 빚은 1,300. 많이 졌네. 1,300이면. 남편은 저 빚이 있기 때문에 나가긴 어렵지, 여러모로. 왜냐면 저걸 나가려면 저 빚을 뭐 한 번에 다 갚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한 달에 월 수입은 평균 3, 400. 매달 갚는 돈은 월급 400 중에 빚 한감 100만 원. 그러면 일단 돈은 빌려주긴 했어도 좀 월급 자체가, 고정비 자체는 일종의 줄어드는 개념이네요. 오토바이는 뭐 개인 오토바이인가? 오토바이 수리비가 100에서 150이 나가? 오토바이 수리비가 매달 150이 나가? 이 정도면 오토바이 새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야, 웬만한 외제차도 저렇게는 안 나갈 것 같은데. 저렇게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뭐 100에서 150이면 여기서 뭐 100만 잡았지만 오토바이 수리비라는 명목으로 지금 거의 150을 쓰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지금 비탄감과 오토바이 수리비, 이 오토바이가 지금 저게 말이 되나 근데. 음. 그래서 200만 원에서 제가 쓸 거 쓰고 해도 200만 원에서 뭐 얼마나 주냐라는 거에 뭐 계산을 정확히 안 해봤대. 그냥 카드를 쓰는 거니까. 근데 그 지금 400에서 빚 갚고 오토바이 수리비 100에 뭐 이것저것 하면 150. 그러면 결국 그러면 빚을 안 갚는다고 해도 300, 250 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딴 데서 250만 뭐 벌겠다 생각하고 하면 지금 어쨌건 몸 쓰는 힘든 일 하고 있으니까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훨씬 더 편하게 살 수 있어. 어차피 지금 배달이나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 150, 한 달에 250, 그래 250 번다라고 생각하면 편하게 일하면서 할 수 있거든. 근데 한 달 250만 목표로 하면 물론 뭐 기름값도 뭐하고 똑같이 드니까 한 300만 목표로 한다고 치면 300도 물론 큰 돈이지. 근데 지금보다는 편할 거라고. 지금보다는. 근데 왜 못 가? 못 가게 만드는 이 조직의 복지 때문이죠. 이걸 직접적으로 다 보여주진 않지만 뭔가 이게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던 아니면 이게 들어서 알고 있고 아 그렇겠구나 머리로만 유추하고 있던 무언가를 눈으로 직접 보는 느낌이야. 아 저거구나 저렇게 돌아가고 있었구나. 그래서 모자라지 않는 남편의 월 수입. 그래도 많이 그래. 남편이 집으로 오기로 한 날, 아이가 진짜 저 아이하고 음. 저 고기를 먹고 싶대요. 제육볶음이군요. 음. 그래서 사위가 온다고 하니까 이거 뭐 제육볶음이랑 막 회도 준비하셨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가족으로서 책임을 해야지. 그리고 장모님도 장모님 나름의 어떤 상처가 있는 사람인데 또 이해하고 가야 될 부분도 있을 텐데 그게 안 되지 지금. 음. 근데 여기서 장모님이 인사를 안 하니까 지도 인사 안 해. 자기가 먼저 인사 안 해. 음. 그래서 뭐 인사도 안 하냐라는 말이 이제 들어갔다가 나와서 잘 지내셨어요? 하는데 뭐 시끄럽다 그러거든요. 근데 장모님도 이 남자애의 서툼을 알면 조금 더 잘 다룰 수 있을 텐데. 근데 이 정도의 남자를 보통 마주하기가 쉽지 않죠. 성인인데. 예. 그냥 내 딸 인생 꼬였다고만 생각하시겠지. 그래서 장모님은 어떤 행동으로 자신의 어떤 헌신을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회랑 이런 반찬들이랑 이런 제육볶음 그리고 가득 담은 밥 이런 거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아내가 오늘 일찍 마쳤네 뭐 이렇게 하는데 남편은 대답을 안 해. 그래서 회가 더 좋지? 대답 안 해. 웹툰 봐. 웹툰.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지팔직권 사례는 많았지만 네이밍 자체가 지팔직권이 됐던 거는 이번이죠. 진짜 제작진도 이 지팔직권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그동안 쓰고 싶었을까. 근데 야 이거다 이거 이 이상은 안 나온다. 그래서 아내를 그냥 상대하기 싫어서요. 그래서 싸우기 싫고 상대하기 싫고 그래서 집에서 그게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렇게 막 끈끈하게 막 얽히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는 조금 이렇게 이성적으로 모인 말 그대로 돈을 벌기 위해서 가서 돈 하고 가정에서 그런 거를 얻을 수 있다면 이 남편에게 어떤 갱생의 여지, 회복의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남편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남편은 벗어나기가 어려울 거예요. 가장 뿌리 깊은 그 근원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재발은 시간 문제야. 웹툰 보시네요. 뭐 보죠? 음. 2주 만에 마주 앉아서 장모님도 간만에 집에 와서 밥 먹는데 든든히 먹어놔라. 근데 뭐 먹느라고 대답도 안 해. 근데 이렇게 막 욕을 먹어도 웃어. 근데 저거는 회피 반응이에요. 스스로 약한 모습이고 싶지 않거든. 그래서 집에 나와서 혼자 사니까 아내랑도 안 부딪히고 솔직히 좋았어요. 근데 아내랑 부딪히지 않는 게 좋죠. 근데 환경의 문제가 지금 가장 근원적인 문제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환경이 바뀌면 남편은 바뀔 수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환경이 안 바뀌어. 못 바꿔 지금. 바꿀 수가 없어 지금 그 상황적으로. 그래서 이건 힘들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 아내가 그래도 걱정하는 다정한 말들을 하거든요. 예, 이 말들이 다정한 말들이 그래도 있어. 사무실에서 지내는 거 안 힘드나? 근데 이제 대답 안 하고 웹툰을 보니까 야 사람이 말을 하잖아. 그때부터 이제 소리가 세게 나가기 시작하지. 그래서 사무실에서 지내는 거 안 힘드냐? 그래서 뭐 힘들대. 그래서 내가 전에 집에 들어오라고 했는데 왜 자꾸 안 들어보고 버티고 있는 거야?
그래, 아내는 설마 남편이 나가서 그렇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을 거예요. 그래도 믿고 싶었을 거야. 근데 저렇게 살고 있다는 걸 깨닫고 아내는 이혼을 결심을 하는 거겠어요. 그나마 있던 사랑, 애정, 아유, 내가 성질을 못 죽여가지고, 아유, 그래도 에휴, 저 착한 남편 내가 또 괜히 또 밖으로 내몰았나? 내가 심했나? 이런 막 후회를 했을 거라고. 그래서 너 딸이랑 나랑 같이 안 살고 싶나? 같이 살고 싶지만 이 세계에는 용사님을 기다리는 그리고 엘프들의 그 마을 파티를 가야 된단 말이야 지금. 어떻게 현실로 돌아오겠어 지금 1300만 원어치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편은 지금 이 세계를 돌아가야 되는데 현실로 돌아와. 이 세계는 네가 없어도 되잖아. 나 없으면 안 돼. 너야말로 내가 없어도 되잖아. 아내가 그걸 몰랐어. 아니면 그런 게 있어. 이게 일부 철없는 남자들은 문란한 것을 하나의 훈장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심리 같기도 하고. 그래서 바람 많이 폈죠. 제가 사귀는 동안에 쿠싱 증후군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신절제를 해서 동거 2년차 때 수술을 했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내가 입원한 사이에 외도를 했어. 근데 이제 이거는 아내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이 사람과 함께하지 못했으니 그랬겠구나라고 그렇게 해서 이해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 내가 데리러 갈 테니까 오토바이 타고 모텔 가자. 야, 어디서 이런 카톡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다 하고 뭐 지인하고도 가고 이러니까 저런 뭐랄까 이 개념이 무너져 있는 거야. 아예 다른 시대에서 사람이 왔다면 그 카메라가 앞에서 돌아가는데도 지금 자기가 어느 정도로 문제가 되는 말을 했다는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이게 지금 엄청나게 큰 충격을 먹을 일이잖아요. 근데 아내가 저기에서 남편을 이해해 주니까 남편은 자기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다음에 또 했어. 그래서 아내가 이걸로 인해서 우울증이 생겼는데 결혼 전에 2번인가 이랬어. 그렇게 네이밍이 됩니다. 지팔직권 부부가 되었어요. 그렇게 하여. 그리고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업소에 가서 관계를 맺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뭐 카톡을 하면서 뭐 뒤에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모텔에 가자는 얘기도 있었고. 아, 이게 지금 같은 사람인가? 그러면 그 사람도 업소 가서 만난 건가? 업소 가서 만난 사람이랑 밖에서 그렇게 만나고, 그리고 이거는 또, 아니 근데 같은 사람은 아니겠지? 그럼 업소 사건 있고 오토바이 사건 있고 그런 건가? 그럼 이거 3번 아니야 이거는 지금? 그래서 후배에게 소개받은 2번째 여자. 후배는 도대체 뭐야? 아니 여자친구 있는데 왜 소개를 해주는 거야? 아, 나 참. 그래서 2번이나 저런 일을 했는데도 안 헤어졌어요. 이게 이러니까 이번 부부는 이제 지팔직권 부부가 됐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이때 이미 아내는 마음이 무너져 있어요. 마음이 아팠어. 우울증도 생겼고, 그리고 남편에 대한 타당한 합리적인 의심이지. 그래서 남편 휴대전화를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여자친구가 입원한 틈에 소개팅. 진짜 부지런하군요. 그래서 남편이 그 여자랑 연락해서 저희가 사는 자취방에 데려오려다가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래서 뭐 깊은 사이는 아니었대. 아주 호걸 나셨어? 남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야. 늘 새로운 여자를 찾아 헤맸다. 이거는 이게 개선되려면 이제 쉽지 않죠. 이 며칠 이혼 승려 캠프 나온 걸로 이게 바뀔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아. 일단 이 남편에게 그 정도 의지가 없. 결혼 전에 3번째 바람이 또 있어요. 채팅 앱으로. 원래 근데 뭔가 일을 할 땐 이렇게 해야 되나 봐요. 뭐 다양한 플랫폼으로 해야 돼. 지금 아우 남편 부지런하네요. 뭐 채팅 앱 그리고 뭐 동생 친구 친한 동생 소개 그리고 또 업소 뭐 그냥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게 다양하게 채팅 앱으로까지 채팅 앱 사진도 살찌기 전에 괜찮았을 때 모습으로 해놨대. 채팅 걸린 것만 1~2번. 걸린 게 1~2번이면 훨씬 더 많긴 하겠지. 그래서 한 번 만나고 뭐 그 다음이라고 하는데 더 만났겠죠. 근데 이런 걸 보면 환경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야. 맞아, 그러네. 환경이 달라진다고 해서 남편이 달라진다는 보장이 없지. 근데 사람이 문제니까 그런 환경에서 더 빠르게 중독돼 버렸겠지. 그러면 그 환경이 사라지면 나아지긴 하겠지만 또 그런 환경이 어딘가에 있으면 자석처럼 들러붙어 버리겠지. 쉽지 않겠군요. 쉽지는 않긴 하겠어. 그래서 헤어지고 싶어서 그런 적도 많았고, 아 헤어지고 싶으면 헤어지면 되지 뭘 바람을 펴. 이게 진짜 답답한 거야. 뭐 그래서 결혼을 무슨 마음을 한 건데, 그래서 결혼 전의 일이고 뭘 의심하냐. 응? 결혼할 때 다 묻어주고 한 거잖아요. 이게 아주 그냥 끼리끼리 편들고 그냥 응?
그래서 그럴 것 같았으면 결혼을 안 하는 게 맞았다고 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잘하는 줄 알아. 주변에서 야, 너 정도면 대단한 남편이지. 야, 네 마누라 너 빚진 건 아니야? 네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 알아? 아유, 가자 노래방 가자. 가서 아유 엘프들이나 부르자. 아유, 어? 자 노래나 부르면서 자 오늘 밤 잊어. 네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기준이 그래서 그래 기준이. 열심히 사는 사람은 그 노래방이고 뭐고 애초에 술자리를 못 가져요. 결혼했으면 뭐 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결혼 후에도 신혼 초에 또 다시 걸린 채팅 앱. 이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사랑이 없어졌던 것 같기는 해요. 결혼 후 바람 사건 사. 야 숫자가 막 계속 올라가죠. 걸린 것만 이렇게 그룹 묶어가지고 걸린 것만 해서 벌써 4번째야. 남편에게 걸려오는 의문의 전화. 누구세요? 그랬는데 저 오빠랑 아까 만났던 여잔데요. 남편은 뭐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사랑을 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바로 차단하고 바로 남편 뺨 한 대 때렸죠. 그래서 담배 한 대 피우고 끝이에요. 놀진 않았어요. 근데 남편이 하도 이렇게 어떤 진실이 아닌 부분 그리고 막 충동적인 그때그때 순간을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믿지를 못하겠어. 이걸 보면서도. 그래서 여자는 만났지만 놀지는 않았다. 그럼 뭐하면 진짜로 뭐 담배 피려고 만났어? 말이 돼? 그래서 수없이 피운 바람에도 당당. 그래서 놀았잖아 거짓말하면서 했다는 놀았잖아 거짓말하면서 하는 말이 대답이 미안해 아니면 뭐 이제 안 갈 거야 하고 막 당당하게 하는 건 그래도 그럼 처음부터 보내주든가 이건 뭐야 그따위로 사고치고 다니는데 보내주겠냐? 누가 보내. 그래서 뭐 넌 하고 싶은 거 다 해놓고서는 근데 여기서 한다는 말이 야 너도 해 너도 친구들 만나서 놀아. 어떻게 놀아요 지금 애를 키워야지. 누가 놀아 본인 같은 사람이랑 놀지. 동거는 하고 싶고 또 친구들이랑 놀고 새 여자랑 만나고 싶고 참 책임지지 못할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내가 지금 친구들 만나서 노는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 친구들 말고 새 여자들을 항상 새로운 여자들을 만나는 너의 그 문어발식 경영 원소스 멀티유주 그렇게 이제 뭐 아내가 이제 완전 이성을 잃어갖고 막 울면서 막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여자도 아닌 게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아내는 지금 남편을 끊어내는 게 맞기는 해요. 지금 마음의 병이 너무 깊어졌어. 그렇지 않아도 애 낳고 여러모로 호르몬 변화도 있고 힘들 텐데 이런 일들까지 겹치면 그 전부터도 이미 우울증이 있었고 근원을 계속 옆에 두고 사는 거거든. 본인이 뭐 스타라도 돼요? 유언비어겠어? 그래서 뭐 네 친구 데리고 삼자 대면 할래? 바람 사건 5 제 3자에게 전해들은 외도. 남편이 일을 빼고 나가서 여자와 관계하고 다닌다. 이러니까 빚을 갚냐고. 일을 빼고 나가서 관계하고 다닐 수 있으려면 혼자 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이유로 일을 빼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 회사에서 이게 용인되는 일인 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회사를 갈 수가 없어. 어떤 회사가 여자랑 관계하려고 일을 뺄 수가 있겠어.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어린 여자애 하나 만나서 점심때 모텔 가서 자고 왔다며. 근데 이 남편은 진짜 너무 심하긴 하다. 근데 남편은 그 누구한테 들었어? 누구한테 들은 게 겁나 중요하대. 그래서 놀기만 놀았다. 점심에 나가서 놀았던 건 사실이잖아. 점심에 나가서 여자랑 뭐하고 놀아? 팀워크야 팀워크. 팀워크 있어. 너 걔랑 관계 가진 게 몇 번인지 그것까지 얘기할까? 여기서 막 욕하고. 그래서 뭐 누구냐고 화를 내. 누구냐고 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는 나 안 그랬어가 아니고 누구냐라는 거는 그 사실을 말한 게 누구냐라는 인 거에 가까우니까 남편은 나중에 뭐 거짓말 탐지를 뭐 딱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남편보다 아내의 말 쪽이 사실을 얘기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뭐 사실이 아니니까 굳이 해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니라고 하면 되지. 아니라고 했나? 너 제정신이야? 왜? 모텔 가서 자고 왔다며. 누구한테 그런 말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겁나 중요한데 아니야 뭔 소리야 가 나와야지. 이거는 보통 거짓말을 판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걸로 100% 판별이 되는 건 아닌데 보통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의심받을 때 yes or no가 보통 3마디 이내로 나오는 경우가 많죠. 너 어제 술 먹고 놀았지? 아니? 누가 그래? 이건 맞지. 너 어제 술 먹고 놀았지? 누가 그래? 왜 그렇게 생각해? 내가 그런 거 할 사람이야? 이렇게 나오면은 이 새끼 봐라. 낮에 모텔 갈 시간이 없어요. 낮에 놀 시간은 있고 모텔 갈 시간은 없어? 놀기만 놀았다며. 1시간 대실하고 올 수 있지. 밥 먹는 시간 빼고는 거의 밖에 있거나 사무실에서 일 보는 거 말고는 아까 사무실 일 보다가도 자더만. 그래서 아무튼 모텔은 절대 가지 않았다는데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래서 왜냐면 모텔은 안 갔지만 놀긴 놀았다고 했으니까. 무슨 소리야?
안 갔어. 그런 일 없었어. 회사에서 한 발짝도 안 나갔어. 일하고 회사밖에 없었어. 이렇게 하면 있겠는데. 놀기는 놀았지만 모텔은 안 갔어. 그리고 난 시간도 없어. 아니 놀 시간은 방금 있다며. 벌써 말하는 동안에도 모순이 막 발생해. 왜도 거짓일 가능성이 있죠. 무슨 소리야까지는 뭐 그 사실일 수도 있죠. 그래서 딱 그렇게 해버리니까 나는 이 외도에 대한 위자료도 다 받아야겠고. 그래. 이왕 이혼할 거면 독하게 해요. 독하게. 이혼하는 마당에 뭐 어차피 지금 이혼해도 지금 위자료를 뭐야 양육비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정리할 때 독하게 정리하는 게. 그래서 너도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그런 소문이 돌고. 그래서 아내는 아닐 땐 굴뚝 연기 안 난다. 그래서 아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믿을 수밖에 없고 지금 남편은 아니다라고 자꾸 뭐 놀긴 놀았다 뭐 이렇게 말하니까 한마디로 과장이 된 거죠. 그래서 여자랑 같이 오토바이 타고 뒤에 태운 거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토바이 타고 모텔에서 잤던 사람은 최소한 있었던 거였네요. 아까 그 카톡에 나왔었으니까.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을 여전히 만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이런 거를 업으로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이 사람의 뭐 그냥 만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어디서 또 만났나? 근데 만약 그걸 업으로 하는 사람을 밖에서 그렇게 만났다고 한다면 그거에서 다 돈을 쓰고 있다는 얘긴데. 그래서 끝까지 저한테 사과 한마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짜고짜 욕부터 한 거면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다 같이 그냥 밤에 오토바이 타고 그냥 다 같이 뭐 여덟 아홉 명 무리지어서 뭐 동네 돌고 이런 건데 그래서 뭐 하는 여자들이냐? 근데 처음 본 여자들이래. 처음 본 여자들이랑 돌고 낮에는 그냥 놀고 만나서 그냥 담배 피고 저는 모르는 세계 같아요. 지금 이렇게 업소를 저녁에 다니시는 분이 저는 잘 모르겠군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상처를 줄 수 있고 그것보다 소중한 게 있으니까 안 하는 거지. 그래, 맞아. 업소 비싸지. 비싸겠지. 그거 다 그 업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다 리스크 안고 하는 일 아니야. 거기서 일하는 사람도 어쨌건 인생에서 뭐랄까 본인의 삶의 그 수준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는 형의 동생들 불러서 저 일하는 사무실 사람들이랑 일하는 사무실 사람들 이 기준에서 그래서 뭐 진짜 모텔은 안 간 거예요? 그래서 뭐 여자는 왜 뒤에 태웠어요?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태웠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순간순간을 회피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뭐 누가 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남편은 한다는 소리가 아내가 안 놀았으니까 좀 나가 놀아라. 아휴 지금 애가 어린이집도 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나가 놀아요.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진짜 애를 뭐 집 나가서 애도 안 돌아봐봤으니까 그게 뭔 일인지 아나? 물론 본인이 일하는 거 힘들지. 이해해요. 이해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가정에 소홀하고 그렇게 딴짓을 하는 게 다 명분이 되진 않아. 애가 지금 걷지도 못하는 애인데 뭔 엄마가 나가서 놀아요. 애는 그냥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뭐 어쨌든 상호간의 신뢰가 다 깨진 상황이잖아. 뭘 상호간의 신뢰가 다 깨져요. 동료 일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남편만 신뢰를 깼지 아내가 뭔 신뢰를 깼어. 아내가 뭔 신뢰를 깼어. 그래서 뭐 얘도 평소 행실은 잘못됐죠. 헛짓거리 하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헛짓거리 하는 거 안 해. 다 같이 하잖아 근데 지금. 그러면서 이제 술자리가 끝나고 클럽 갈까? 그래서 마이크 껐다. 마이크 아웃. 이러면서 마이크 껐으니까 동료가 너 마이크 떼고 말해라. 그러니까 마이크를 떼고 마이크가 없을 때 남편이 어떤 말을 하는지 방송에서 하면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동료들이 알고 있어. 금묵자흑이라고 했죠. 근데 이미 검은색들끼리 모이는 것 같아요. 뭐 흑돌, 백돌 따로따로 모이는 거지 뭐. 이게 바둑알 섞여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다시 분류하잖아. 마이크가 꺼져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이 땡땡땡 갈까가 뭐야? 노래방 이름이야? 뭘까 이게? 수족관 갈까? 그래서 노래방 가면 안 돼요? 난 노래방 여자 없으면 안 가요. 저것도 실은 다 돈이잖아. 저게 참. 그래서 막 여자 불러줘 이러고 있고 이게 아까 같이 술 마시던 동료들과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 술에 취하면 저렇게 되는데 이게 오늘 이 남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처음 딱 한 번 일어난 일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저거에다 쓰는 돈이 많거나 아니면 저런 것들을 경험하게 해준 이 여기에 문화가 있겠지. 이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여기에 물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이미 물들 준비가 돼 있던 사람이 와서 더 세게 물들어 버린 거지. 그래서 땡땡땡 가고 싶다. 그러니까 아내가 저거 보고 정 떨어져 버리는 거야. 야, 근데
이수캠 진짜 맵다. 야, 이 정도로 매운 거야? 이건 지금 결혼 전에만 뭐 이것저것 하면 지금 5번에다가 눈앞에서 한 번을 더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사무실로 들어와서 마이크를 벗어 던지고 현금을 챙겨서 나 노래방 갔다 와야지. 현금을 챙기는 거는 저거는 따로 카드 결제가 안 되는 돈을 내야 될 때겠죠? 야, 지금 이게 남편 이거 증거 영상 다 나왔네. 이렇게 홀로 혼자서도 가네. 이거는 주변의 문제가 아니다. 어쩌면 여기 문화를 이 남편이 주도하고 있을지도 몰라. 이 남편이 흑막 보스. 알고 보니 이것도 반전이잖아. 야, 아주 알차게 놀고 오셨네요. 2시간만 딱. 남편은 그냥 깔끔하게 목적 지향적으로 하나 봐요. 점심시간에도 그냥 딱 여기도 그냥 점심시간 1시간 딱 바짝 써가지고 여기도 그냥 2시간 딱 바짝 써가지고 그냥 야, 아까 노래방이라고 그랬잖아요. 야, 근데 진짜 아내는 진짜 사람들 앞에서 이게 무슨 상처냐. 와, 그래. 이게 주변이 문제가 아니다. 이건 그냥 남편이다. 남편이 메인이다. 남편. 정말. 그래서 한숨이 깊어지고요. 장모님이 내가 볼 때도 여자 문제가 있어라고 장모님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라면 이 장면만 딱 놓고 보면 저런 거를 뭐 말하나 개입하지 말지 이러는데 오죽하면 하겠어. 응? 카메라가 찍고 있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마이크를 떼고 나간 거야. 가가지고 마이크를 떼고 못 참는 거지. 카메라가 있어도 못 참는 거야. 이거 며칠 촬영하지? 그 며칠을 못 참는 거야. 그 며칠을. 그게 진짜 자기가 아빠라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잘해줘야. 그래서 남편 지금 나간 지 한 달 넘었잖아. 나는 지 혼자 있었다고 생각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다른 여자랑 살림 차렸다고까지 생각을 하는데 뭐 그냥 가볍게 그냥 수족관 다니는 정도, 그냥 담배 같이 만나서 피는 정도,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정도라고 말하지만 그럴 리가 있겠나. 이제 너무 심한 것 같아. 이쪽에 그러니까 아내가 문제가 없다고 보진 않아. 근데 남편의 문제가 너무 세서 이건 정상이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이 남편을 만나서 살아도 이 아내처럼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여자랑 있었다고 그건 아니다. 근데 이제 장모님이 나도 의심 아닌 의심을 하게 되네. 근데 이게 약간 이게 장모님도 너무 개입이 심해요. 심한 건 사실이야. 근데 저런 사위다 보니까 이거 뭐 할 말이 없어 솔직히. 그러니까 이 모녀 관계만 보면 좀 심하긴 하거든요. 나는 좀 심하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오히려 아내가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그래도 옹호하고 있어. 그러면서 계속 여자를 몰래 만날 생각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근데 살다 보면 사람이 뭐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걸 내가 진짜 좋게 보려고 해도 뭐 어떻게 좋게 봐 이거를 뭐 어떻게 해석해 이걸. 내가 그래서 솔직히 나 이현수 캠프를 이번 거는 그냥 넘어갈까 생각을 했었어. 근데 이번 거는 진짜 이걸 뭘 분석하지? 그냥 그 아까 말했던 어떤 인정 욕구가 가득한 그런 이 세계로 가는 그런 회피적인 성향이 극단적인 사람 만나서 노는 것까지야 놀면 되는데 그걸 이해 안 해주면 문제죠. 그러니까 이건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진 게 야 남자가 그 뭐 좀 다닐 수도 있지.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술 마시고 그렇게 놀 수도 있지.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그 정도 가지고도 그럴 수 있는 게 맞고 그리고 그 정도? 그래 그걸 이해한다고 쳐도 이 남편은 사회생활 하니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점심에 만나서 담배 피는 것도 그렇고 오토바이 뒤에 태우는 것도 그렇게 사회생활 하니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 그것보다 한참 위잖아 지금. 그래서 다시 잘 살아볼 생각은 뭐 그거는 그때 가서 아내가 어떻게 변하냐.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아내가 나한테 살갑게 대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인정해주면 내가 다시 뭐 잘해보겠다 마음이 있는데 문제는 남편이 지금 아내의 마음에 병을 만들어버려가지고 그게 과연 쉽게 되겠느냐. 지금 술 마시면 뭐 여자 불러줘 이러는데 본인도 지금 컨트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그냥 뭐 발직권이 됐고요. 그리고 남편의 이제 가장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싸움이 막 커지거든요. 그래서 뭐 남편이 막 욕을 해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자리를 박차고 나가니까 아내는 말려요. 아내는 남편이랑 잘해보고 싶거든. 그러니까 아내도 이게 문제인데 아닌 건 아니다 싶고 끊어낼 줄도 알아야 되는데 내 아이의 아버지고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이러니까 이 아이에게 아빠 없는 삶을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을 지키고 싶어. 근데 그걸 지키려면, 그러니까 이게 완전 무슨 뭐 장애빈이 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뭐야. 이 사람에게 뭐 그런 영웅이시니까 그런 다른 후궁들과의 시간을 양보해 드리고 이렇게 여기에 이제 이쪽 침소에 오셨을 때 이제 좋은 행복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그 말이 되냐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몸싸움이 나는데 여기서 얼굴이 빨개진 채로 여기서 막 울분을 토하는데 목이 졸렸어. 그 장면이 아예 끊겼어. 아예 잘렸어. 나오질 않았어. 너무 폭력적이어서 영상에서 아예 잘려버렸어. 이 스냅샷에서도 캡처가 안 되고 그게 너무 심한 장면이어서 영상에서 안 나와요. 소리로만 나와. 보는데도 소름이 끼쳐. 듣는데도. 그래서 뭐 아내랑 몸싸움하면서 목을 조르고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 보니까 또 친정엄마한테 또 전화가 걸리고 그렇게 막 목이 졸리고 또 여기서 그냥 앉으라고 그렇게. 왜냐면 이 아내는 이 남편과 잘해보고 싶고 그래도 이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그렇게 이제 뭐 담배 한 대를 핀다고 내려와가지고 친구와 통화를 해요.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자기 마누라 멱살을 잡고 그러면서 뭐 나는 그냥 바로 막 어떻게 했다고 하면서 자기의 어떤 무용담처럼 친구한테 얘기를 해. 친구가 예를 들어서 야 내가 와이프 뭐 멱살을 잡고 그래서 야 미쳤냐? 야 너 장난치는 것 같더니 뭔 그런 소리를 하냐 하겠지. 보통의 정상적인 친구라면 야 너 뭐 괜찮냐? 미친 거 아니야? 뭐 예수는 괜찮아? 아니면 야 왜 무슨 일이야? 한다거나 뭐 그걸 큰일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지. 이거는 정말 이 세계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야. 어느 이 세계인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남편의 극단적인 회피 반응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내와의 갈등을 잊고 다시 영웅호걸 모드로 돌아와서 그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그 생각에 취하는 거야, 실은. 그래서 저게 남편이 가진, 내가 아까 계속 이 남편의 사고방식을 이세계물로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현실에서 벗어나서 그거를 환상 속에서 자신의 어떤 추구미를 추구하면서 사는 거. 실은 누군가한테 이용당하고 사는 걸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본인 모습을 보고 괴로워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회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와중에도 이제 카메라에 다 찍힌 거는 뭐 내보내도 돼요. 뭐 멋있는 척하죠. 전에도 그랬어요. 결혼식 전전날에. 결혼식 전전날에도 싸우고 몸싸움하고 결혼식 전에도 바람피고 결혼하고 나서도 바람피고. 이걸 뭐 근데 바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 남편에게는 어떤 뭐 외식 같은 게 아닐까? 우리랑은 다른 세계의 사람일 수도 있잖아. 어떤 다른 문명을 우리는 인정하고 수용해야 되잖아요. 그냥 다른 세계의 사람이 아닐까? 자기가 이제 아내를 때린 적도 있고 그렇대. 저기 막 맞아가지고 목은 아픈데 저거 치우고 있는 모습이라니 참. 근데 저런 상황에서 이 남편하고 결혼을 하고 살았다는 게 이 아내가 얼마나 저 남편을 좋아했으며 그리고 이 사람과 인생을 꿈꿨던 무슨 미래를 꿈꾼 거야 근데 이건 아내도 문제예요 실은. 여자 문제로 생긴 우울증과 트라우마. 그러니까 이거는 스스로가 계속 본인을 괴롭히고 있는 거야. 그 남편에 대해 안 좋은 생각까지 한 적이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장모가 와가지고요. 그렇게 뭐 사위도 고쳐주세요 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렇게 아무튼 뭐 끝이 납니다. 여기서 뭐 아이 때문에 뭐 결혼을 못하네 어쩌네 하는데 근데 여기서도 보면 뭐 아내가 저기서 뭐야 이 가사 조사가 끝나고 구석에서 이렇게 울고 있거든요. 근데 남편은 여기서 뭐 휴대전화를 보고 있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서장훈 씨가 가서 좀 달래줘 이러니까 또 가서 또 달래주는 척을 해. 이런 걸 보면 뭔가 이 어른의 권위나 이런 거에는 또 수용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야. 뭔가 되게 누군가의 말을 되게 잘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아휴, 근데 뭐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거기서도 뭐 계속 휴대전화 하고 있어. 이 부부는 도대체 뭔데 여기서 이렇게 셋이 이렇게 맞이는 거야? 술자리 분위기를 잘 띄우시나 봐요, 아주. 거기서 놀고요. 그래서 이혼이 확정이라 뭐 그렇게 그렇다. 아내는 밖에서 애기 안고 애기 달래고 있고요. 이게 그냥 딱 이 부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 여기는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관계를. 지금 아내도 이혼을 결심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내도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또 괜히 또 질질 끌려가지 말고 뭐 이걸 뭐 이어간다고 한들 뭔 의미가 있어. 여기다 뭐 자기 상담 많이 부끄러웠대. 방송 나가고 나서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욕 먹을까봐 여기서 상담사님이 진짜 싫어하는 게 막 티가 나더라고.
그래서 욕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혼을 앞둔 분들이 야 정신 차려 네가 욕 먹는 게 뭐가 중요하냐 너 가정을 지금 깨지고 그러는 건데 응? 그래서 뭐 다른 여자와의 새로움이 좋은 거고 그러면서 여기서 진짜 팩폭을 날려 노는 것도 좀 깨끗하게 놀아야죠. 그 말은 너는 지금 깨끗하지 않게 놀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남편의 여자 문제는 퀵 배달 기사를 시작하고 나서라고 남편은 말하는데 남편이 어떤 바람을 피고 이랬던 거는 퀵 배달하기 전부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퀵 배달을 하면서 남편의 외모가 예전 같지 않아서 여성들을 쉽게 만날 수 없게 됐지만 다른 방식의 다른 루트가 생겨난 것 같기는 해요. 그래 상담소도 말하잖아. 응? 나도 기사님들 존경한다. 다 너 같지 않다. 그래 여기 나온 기사님들만 해도 뭐 그런 진짜 존경심 드는 사람들 많았지. 여처럼 열심히 외도하는 사람 많지 않다. 너는 아픈 사람이다. 아주 그러니까 뭐 눈 풀려요? 집중 안 해?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 상담사님이 이렇게 살짝 트랩을 설치하거든요. 제가 당신 친구잖아요. 저는 당신 안 만나요. 나는 너랑 상종 안 해. 상담사님도 평소보다 확실히 센 표현을 쓰죠. 그냥 그리고 안 달라게 한다. 참 그러니까 그러면서 동료들과 많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돈, 여자 그리고 그 밖에 일들 이러면서 돈, 여자는 확실히 얽혀 있고 그리고 그 밖에 일들을 하는데 여기서 남편이 도박이란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거든요. 그래서 도박은 안 해요. 그러면서 잘한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상담사님도 여기서 긴가민가 했지. 근데 왜 안 하세요? 라고 떡밥을 던졌어. 그래서 주변에서 망해서 죽는 걸 봐가지고. 그래서 어쨌건 상담사님이 이걸 토대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죠. 다른 친구들은 하는데 성현 씨는 안 하죠? 이게 선택이에요. 그러면 주변의 친구들이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할 줄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의지만 있다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담사님은 어떤 그래도 변하려는 의지 쪽에 힘을 실어주는데 아내는 그 지금 이혼 숙려 캠프를 찍으면서 남편이 그렇게 막 여자 없으면 안 돼 막 그런 거를 다 봤잖아요. 그런 걸 눈앞에서 보고 소리를 듣고 자기가 맞는 모습까지도 보고 그렇게 어떻게 살아? 그래서 상담사님 한 번도 물어봐. 없이 살 수 있겠어요? 남편을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못 믿어요. 저는 이미 마음 먹었어요. 그렇게 이제 흑폭풍이 있어도 남편이 아이 사랑한다. 신중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사님도 알았어요. 그러면 이 결혼은 그만합시다. 근데 몰라. 다음 주에 반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반전이 있어가지고 이 결혼은 그만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결혼합시다. 뭐 이럴 수도 있어. 또 그리고 분명히 심리극을 하면 이 남편은 굉장히 또 감성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이어가지고 굉장히 개선될 것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남편은 또 충동적이고 감성적이고 또 인정받는 그런 느낌에 또 마음이 풀릴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이혼을 권유를 했는데 참 그래서 나도 여기서 아내분이 이렇게 단호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여기서 정리를 하시는 것도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얼빠하지 마시고 좀 성실하게 살아오신 그런 분들을 만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